안녕하세요. 서영우 국회의원입니다. 19대 때 태완이법을 만들었습니다. 태완이법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대한민국 역사상 없앴던 국회의원입니다. 태완이의 사연을 듣고 많이 보았는데 법으로는 태완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을, 태완이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는 일은 못하고 공소시효가 그대로 있는 차원에서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태완이에게는 해당되지 못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꼭 고쳐져야 되는 사례가 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 사건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때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장병이, 세월호 때는 우리 학생이, 그리고 또 지금은 구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스타였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들의 보험금 또는 재산들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저희 대한민국의 민법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 아이들만 놔두고 떠나고 나서 불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의 재산, 보험금 등을 또한 찾으려고 하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러나 용기 있게 우리 구하라 씨의 경우,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런 부당한 경우는 국민의 상식에서 어긋납니다. 저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고요. 제가 그 직전에 이 법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오늘 송기현 우리 법사위 간사님께서 같이 와주시면서 21대에, 지금 20대에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에 상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법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픔이 있지만 구하라 씨의 구하라법을 만드는데 같이 애써주신 우리 노정원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아픔이 있지만 함께 와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꼭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구하라 씨의 오빠 오인 씨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에 문을 여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먼저 노정원 변호사님께서 또 한 번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하라 씨의 오빠 오인 씨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현 법사위 간사님께서 또한 이 법이 어떻게 하면 꼭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데 좀 복잡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라법의 입법 청원을 대리하게 된 노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구하라법의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입법 청원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을 수 있었고, 이는 구하라법의
제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을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부활합법의 통과에 헌신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주신 서영도 의원님, 손기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논의에서 부활합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고 실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민법 상속 결격 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의 비극, 2014년 세월호의 비극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전 해당 자녀들을 버렸던 부모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계 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법은 유언이나 기업은 제도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여부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화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로 천안함, 세월호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그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라는 유언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정녕 제대로 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제도 또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 한쪽의 양육 의무의 포기로 인하여 다른 한쪽의 부모가 양육을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보고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여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여분 제도 역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부양 의무를 해태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법, 예를 들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 등 많은 법에서 현저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현저히의 의미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께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인 것입니다.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가족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혈연주의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활합법 국민동의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에 21대 국회가 이제 개헌됩니다. 우리 사회가 부활합법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부활합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부활하시의 오빠인 오인 씨가 많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는 것도 힘이 들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잘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지만 어떻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좀 더 따뜻하게 구호인 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부활아 씨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더 아픈 사연이 있지 않도록 우리 부활아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좀 주시고 구호인 씨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아 취업반의 조승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의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작성해 주시는 청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친모는 하나가 9살 때, 그리고 제가 11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을 그리기 위해 중국으로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부모 보살펴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부를 수 없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선생님이었지만 항상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를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이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소망, 그리고 그리움을 저에게 자주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2019년 11월에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호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신달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루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나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활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부 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재산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활법 입법 청원을 노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나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나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폭발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부활하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함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내가 동생에게 그날 마지막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부활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내 애를 써주셨습니다.
손기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1대에 어떤 내용이 잘 부각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주를 손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법사에 간사를 마쳤습니다. 법이 정의에 맞지 않는, 현재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현재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법에 관한 요청을 충분히 다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 사건 때 유사한 일이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현재성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알아서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논의가 너무 일찍 시작했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으면 20대 국회에서도 벌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활의 양의 사건 이후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부양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상속 결격이 100% 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미처 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21대에서 최우선 과제로 숙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에 의원들께서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법을 만들는데 그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10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보안행정처와 법무부에 그동안 정리한 것을 주고받고 우리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것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대에서는 그동안 20대 국회가 늦어진 것만큼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 심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법안 발의가 사실은 늦었어요. 원래 이제 구하라시 씨의 일이 생기기 전에 이 법안은 발의가 됐고요. 그 전에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든 구하라시 사연이 생기고 또 청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상임위를 많이 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를 자주 열어서 했습니다. 청원 이후에. 그런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처럼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법안 구성 행정 과정에서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양 의무라든지 아니면 상속 결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명확성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법안 행정처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 구체적인 법안 작업에 함께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더 다음 어쨌든 21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 연구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곧바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성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한 작업. 미리 투합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계속 심사가 기간 그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조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화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분쟁의 요인을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문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손기현 간사님이
구체적으로 부탁하셨고 법무부 측과 법원 측이 맞아요. 법원 측이. 법원 측이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실무에 같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조문을 확정하는 그런 것을 두 기관에 요청을 했고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21대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어떤 경우가 이렇게 뭐 부양 의무를 혜택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없게.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부양 의무라는 것이 어느 법인지 그다음에 혜택한 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경우인지 전적으로 다 상속 결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 다 의견이 많아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판단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서영교 의원님의 1호 법안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뭐 안정성이나 명확성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까요? 법안은 충분히 뭐 1호 법안이든 이렇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안을 낼 때도 그냥 서영교 개인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입법처에 다 의뢰해서 거기서 모든 조문도 다 비교하고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서 바로 21대에는 1호 법안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속도감 있게 진짜 그 지난 법은 20대, 21대로 나눠지긴 하지만 상당한 의원들께서 또 법사를 같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분에 참여했던 법원과 법무부의 관계자들은 같이 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했던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아마 가능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빠분께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국회에서도 좀 이렇게 논의가 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친모분께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일단은 이 20대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슬픔과 이 아픔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고요. 이번 21대에서 그냥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은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꼭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동생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이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위원장인데요. 저희는 17일 설립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설립. 셜리. 예. 현재 부활하시는 뭐 인정판 한다고 되셨는데, 네. 거기에 주민을 만들 때에 연예계 노동자, 그리고 문화계 있는 각종 기획사 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원 모여는 12분 참여하시거든요. 예. 추진을 해가지고 10월 말일 날 저희들한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디제이가 된 상황인데, 그 설립법 추진위원회랑 법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하라 씨 사고가 있기 전에 저는 이제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11월에 만들었고 구하라 씨 사연이 있었고 그래도 아픔으로만 그냥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연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셜리의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듣고 해서 같이 보고 내용 정리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학벌 방지법이 같이 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그럼 그건 좀 따로 또 저랑 이야기하시죠. 예. 괜찮으시면 이 정도 할까요? 네. 20대부터 자동 협의가 된 이후로 혹시 저쪽에서 반대편 쪽에서 연락이 오시거나 그런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연락 온 거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친모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연락은 없고 소송산 답변서를 통해서 5대5를 주장하는 공식 답변서 1개 받은 게 전부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할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법안 통과에도 힘써주시고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친권이 박탈당하더라도 양육비는 보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부모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방치하고 어려운 환경에 모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오히려 큰 범죄라고도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또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더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